나중에 장부조회 문제라고 있어요. 장부조회 할 때는 날짜를 조회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일 슬픈 게 뭐냐면 장부는 내가 잘 들어갔어요. 근데 날짜를 입력을 못하면 제일 슬프죠. 많이 안타깝죠. 여러분. 어떻게 되시고 큰일 났다 이렇게 그렇죠. 그럼 점수 없는 거 이상한 날짜 들어가시면 그래서 얘는 실기하고도 분명히 관련성이 있어요. 나중에 장부조회에서요. 꼭 외우시길. 자, 일단 과세 기간이 뭐냐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세금을 부과하냐 그 기간 얘기예요. 알죠? 근데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과세 기간이 1년에 2번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있어요. 물론 일반 과세자 얘기하는 겁니다. 간이 과세자 말고요. 자, 외우실게요. 자, 우리가 제1기 과세 기간은 상반기입니다. 상반기. 제1기 과세 기간은 상반기고요. 제2기 과세 기간은 하반기 이렇게 됩니다. 자, 해주시고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자, 이것만 있으면 다행인데 근데 우리가 그 법인세에서도 미리 납부하는 중간예납 같은 거 있었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 중간예납과 비슷한 게 부가가치세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야, 6개월 너무 길다. 앞 3개월치 먼저 좀 내자. 반틈. 그렇죠? 반틈 좀 먼저 내자. 라고 하는 걸 외워주시는 거예요. 예정신고라고 합니다. 예정신고. 그래서 앞 3개월 있죠? 요 과세 기간에 앞 3개월 미리 좀 하자.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예정신고 기간이다. 라고 하면 예정신고. 됐죠? 그럼 제가 앞 3개월이라고 했죠? 맞죠? 그럼 우리가 1기 과세 기간에 앞 3개월은 1월부터 3월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월 1일부터 3월 31일을 1기 예정신고 기간이다라고 지칭을 해요. 시험에 1기 예정신고 기간에 뭐를 조회하세요? 라고 할 때 날짜 입력 못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1월부터 3월이라고 조회를 못하시면 슬퍼 많이. 진짜 많이 슬퍼요. 알고 계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뒤 3개월 있죠? 그러면 4월 달부터 6월 달은 뒤 3개월이잖아요. 요 뒤 3개월을 부르는 용어는 확정신고 기간이다라고 불러요. 법인은. 그래서 법인의 1기 확정신고 기간은 뒤 3개월인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여러분 질문. 그럼 2기 예정신고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2기 예정신고 기간. 그렇죠. 2기 예정신고 기간은 그렇죠. 요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앞 3개월. 그러니까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를 2기 예정신고 기간이다라고 부르고요. 그럼 2기 확정신고 기간은 그렇죠. 뒤 3개월이니까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2기 확정신고 기간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되시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신고납부. 그럼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신고납부는 종료일로부터 25일 내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기 예정신고 기간에 대해서는 4월 25일까지 납부하게 되겠죠, 여러분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1기 예정신고한다 라고 불러요. 1기 예정신고한다. 그러니까 기간은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에 대해서 4월 25일까지 그걸 신고한다. 그 뜻이에요. 1월 달부터 3월 달에 대해서 3월 30일 날 바로 신고하면 사람 죽어요, 여러분들. 좀 텀을 줘야죠, 텀을. 숨 쉴 수 있는 기간은 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 질문, 1기 확정신고는 몇 월 며칠까지 하면 될까요? 1기 확정신고는. 그렇죠. 잘하셨어요. 7월 25일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기 예정신고는. 그렇죠. 10월 25일까지. 그 다음에 2기 확정신고는. 그렇죠.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2년은 다음 연도예요. 이렇게. 자, 근데 우리가 법인 같은 경우에 우리 시험에 법인 나오잖아요. 법인은 1년에 예정신고, 확정신고 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법인은 1년에 4번. 이렇게. 우리 시험 법인 나오니까 다 냅니다. 시험에서. 자, 근데 여러분 개인은 신고 능력이 떨어져요? 뛰어나요? 개인. 개인은 신고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법인보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이 개인은
예정 신고가 없어요. 원칙이. 알죠? 요 정도만 챙기시는데 개인은 엄밀히 얘기하면 말 문제 위주지 실기하고 관련 없어요. 우린 법인이 나오니까 법인은 1년에 4번 한다. 네, 이거 무시하시고 이건 나중에 마지막 날은 아니고 부가가치세 마지막 이론 할 때 그때 할 거니까 지금은 무시. 자, 그리고 가끔씩 이거는 여러분들 말 문제로 물어보는데 이건 외우지 마세요. 뭐냐면 자, 내가 만약에 5월 7일 날 사업을 했대. 5월 7일 날 사업을 개시했대요. 그러면 5월 7일 날 사업을 개시하면 1기 과세 기간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 될 수가 없죠. 사업은 요날 개시했는데 여러분들 1월 1일부터라고 말이 안 되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5월 7일 날 사업을 개시하면 1기 과세 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5월 7일부터 6월 30일이 돼야 맞죠. 이걸 외우시는 게 아닌 절대. 그래서 표현은 어떻게 하냐면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인 6월 30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외우시는 게 아니라 상식선에서 문구 풀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폐업을 5월 7일 날 했대요. 그러면 1기 과세기간 언제까지예요? 5월 7일 날 폐업하면. 그렇죠. 1월 1일부터 폐업한 날까지.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과세기간의 개시일, 시작일. 1월 1일이잖아요, 1기. 요때부터 폐업일. 그러니까 이거 상식선에서 푸시는 거지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그리고 여긴 없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입니다, 1년. 간이과세자는 신고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개인이기 때문에 1년입니다. 이렇게 이거 외우시는 거 절대 아님. 상식선에서. 아셨죠? 이렇게. 예. 자, 이거 넘어갈게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 실기 끝나고 하겠습니다. 지금 고통스러우실 거 이런 것까지 하면. 자, 여기 요거 할게요. 자, 신규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여러분들 우리가 사업자 등록은요, 왜 하냐면 출생신고하는 거하고 똑같아. 출생신고. 우리 출생신고하면 혹시 뭐 주는지 아세요? 번호? 전화번호 줄까요? 재미없죠? 그렇죠? 주민등록번호. 맞죠? 그럼 사업자 등록을 하면 사업자 등록번호를 줘요. 근데 우리가 사업자 등록번호는 세무서에서 왜 주냐면은 이쁘다고 주는 게 아니라 그 사업자 관리하려고요. 맞죠? 관리하려고 주는데 근데 내가 만약에 사업을 5월 7일 날 했어요. 음식점을 5월 7일 날 했는데 갑자기 세무서가 5월 7일 날 했으니까 5월 7일 날 사업자 등록을 빨리 오세요. 안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그러면 난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죠? 바빠 죽겠는데 텀을 줘야죠. 그래서 암기해요. 요건 좀 이따 기출문제도 풀어볼게요. 여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 게 원칙이에요. 20일 외우시는 게 좋으실걸? 좋으실걸? 근데 동그라미 2번 뭐냐면 그러면 내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 신청 미리 할 수 있지? 않냐? 가능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듣고 버리셔도 돼요. 이 이유는 듣고 버리셔도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실 건데 우리가 매입자 있죠? 매입자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으면 매입세 공제를 원칙적으로 못 받아요. 매입세 공제가 아까로 따지면 납부할 세금 줄여줬죠. 그럼 당연히 매입세 공제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매입세액을 안 빼주는 거 안 좋은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 사업자 번호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사업을 내가 시작하기 전에 미리 신청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매입세 공제 받기 위해서. 알죠? 근데 시험에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사업 개시일 이전에는 사업자 등록 신청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걔가 땡긴 거예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요거는 당연한 건데 뭐냐면 자, 원래는 내가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우리가 편의점 사장님이 만약에 수원에 편의점이 있고요.
만약에 주소는 서울에 있대요. 주소는 서울. 알죠? 사업장은 여기 수원. 그럼 어디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해야 될까요? 수원에 해야 돼요, 여러분. 사업 편의점은 수원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소득세를 주소에서 신고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사장님이 귀찮아가지고 본인 주소 서울에 있는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아니,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대요. 될까요? 되니까 동그라미 나온 거 있죠? 관할 세무서를 어겨도 효력이 있어요. 알죠? 왜냐면 세무서 입장에서 관할 세무서를 어겨서 사업자 등록 신청했어요. 이걸 안 받아주잖아요. 그럼 세무서가 이러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안 받아준다라는 건 부가가치세 내지 말라는 의미예요.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이제 사업자니까 부가가치세를 소비자한테 받고 내야 된단 말이에요, 세무서에. 맞죠? 근데 세무서가 관할 세무서 어겼다고 안 받아주면 세금 내지 마, 쓰레기야 이러는 거예요. 세금 내지 마. 재미없나? 세금 내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세무서 세금 내지 마 이놈 새끼야. 우리 올바르게 수원 가서 신고해. 재미없는 게 진짠데? 그죠? 세무서가 여러분들 사업자 등록을 마다할 일이 잘 없겠죠. 그래서 관할 세무서를 어겨도 효력은 있고 최근에 여러분 컴퓨터나 이런 거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원본 보내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관할 세무서를 어겨도 효력이 있다라는 거. 자, 풀고 여러분들 마칠게요. 개정 과목도 밑줄 쳐야 되니까. 자, 교재는 어디로 가주시냐면 99에 15번? 어, 379. 379페이지. 자, 379페이지에 15번입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이. 15번. 여러분 몇 번인가요? 몇 번? 저 답 1번입니다. 1번. 자, 2번은 왜 틀렸냐면 사업자 등록 신청 가능하죠. 등록 그 사업 개시 전이더라도 2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이 왜 틀렸냐면 우리가 원칙은 사업 개시를 4월 1일 날 우리 사업 개시일부터라고 했죠. 근데 사업 개시 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신청일부터 가요. 아까 그 사업자 등록 신청하는 거가 사업자 등록을 미리 받으려고 하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신청을 미리 하면 그럼 신청일 날로부터 종료일까지로 갑니다. 3번. 동그라미 4번은 다른 세무서장한테 되는 거 맞죠, 여러분들? 관할 세무서 어겨도 효력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자, 됐고요. 여러분들 그 개정 과목 유인물 좀요.